네, 특징주로 이제 금일 상한가에 진입한 나이백을 볼 건데요. 이것도 이제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그 연장선상에 있는 이슈기는 합니다. 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이제 종료가 됐고, 제가 예전부터 이제 계속해서 그 시황에서도 그렇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는 실제로 기술 수출 계약이 체결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사실은 이제 그런 기술 수출이 어느 계약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종목에서 나올지 이걸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파이프라인이 풍부한 업체가 상대적으로 성과를 낼 가능성은 있다. 이 정도죠. 실제로 이제 JP모건 컨퍼런스 전후의 제약주 주가를 보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전에 제약바이오주가 괜찮았고 중에도 괜찮았어요. 근데 끝난 다음에는 제약바이오주가 조금 약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기술 수출 계약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룬 업체들은 선별적으로 상승할 수 있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앞으로도 계속 열립니다. 내년에 또 열릴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어떤 흐름이 나타났는지 제약주들의 흐름을 보고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내년 전략에 활용하면 좋겠죠. 일단 나이백 관련해서 나온 이슈를 보면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항암치료제와 항암치료제에 접목된 펩타이드 플랫폼과 관련된 기술들 6개 다국적 제약사와 물질 공급 계약 및 비밀 유지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그 상한가까지 갈 수 있었던 모멘텀은 다수의 제약사에 대한 러브콜을 받았다라는 부분이에요. 다수의 제약사에게 러브콜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나이백이 가진 기술력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구체적으로 보면은 간폐섬유증 그리고 염증성 장질환 그리고 이제 골다공증 치료 부분에 관한 미팅을 진행했고요. 주요 파이프라인은 이제 말은 어렵지만 쉽습니다. 네, 신약으로 개발될 수 있는 후보 물질이 파이프라인이다.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파이프라인 협업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성과들을 거뒀다라는 부분이죠. 후속 협상들도 앞으로 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몇몇 글로벌 제약사들과 후속 마일스톤 지급이라든지 뭐 계약 기간 협의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논의가 좀 진행돼서 사측에 따르면 그러니까 사측에 따른다는 것은 항상 디스카운트를 감안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긍정적으로 얘기할 거잖아요, 사측은. 사측에 따르면 연내 가시적인 성과를 이룰 것이다 라는 언급이 있었다라는 부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사실 나타난 부분은 대부분 구두 계약이에요. 그래서 많은 업체와 그 논의를 진행한 것은 이제 맞습니다. 연구 진척이라든지, 그래서 마일스톤에 대한 뭐 규모라든지 앞으로 계약을 맺을 방식, 기간 혹은 상업적인 계약 이런 논의도 많이 진행을 했는데 일단은 뭐 문서적으로 된 부분보다는 구두적인 부분에 많이 합의를 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지켜볼 부분은 더 많아요. 그런데 다수의 제약사가 일단 나이백에 관심을 가졌다라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글로벌 제약사의 물질 공급 계약에 대한 공급이 좀 시작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이백의 그 기술력이 꾸준하게 좀 높이 평가되지 않을까. 그래서 실적에도 반영이 조금씩 되겠죠. 그리고 이게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그 제가 윗꼬리 매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윗꼬리가 많이 달린다는 것은 급등했을 때 많이 누르는 것이다. 윗꼬리가 많이 달리는 종목을 전통적인 기술적 분석에서는 좋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급등했을 때마다 상승할 때마다 매도가 나온다라는 신호로 봐서 별로 좋게 보진 않아요. 하지만 저는 이제 다르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어차피 주식에서 패턴과 모양은 반복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윗꼬리가 많이 달리는 종목이라는 것은 다음에도 윗꼬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종목을 매매했을 때 급등이 나오면 당연히 팔아야겠죠.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쵸? 언제 또 윗꼬리가 나올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트레이딩으로도 계속해서 매매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까지 갔기 때문에 팔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상한가 물량이 예를 들어서 좀 간당간당하면은 또 모르겠는데 물론 장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봐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잔량이 36만 주 정도로 비교적 견조하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잔량이 뭐 다이소될지 어떨지 몰라도 오늘 이 정도 잔량이 유지되면 내일도 상승 출발 가능성이 높으니까 뭐 짧게 보면은 이제 끊고 갈 수도 있겠지만요. 그렇죠? 상한가에 종가까지 붙어 있는 종목들을 빨리 매도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어쨌든 이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도 그래도 이제 몇 개의 제약사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지금 판단은 돼요. 그래서 그런 만큼 앞으로 후속된 이슈가 요번 주까지는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요번 주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여한 기업 중에서 한두 종목 정도는 급등이 더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리고 요런 부분에 대한 힌트는 내년에 또 열릴 것으로 보이는 헬스케어 컨퍼런스에도 적용을 시켜서 대응하실 필요는 있겠죠. 참가 기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참가 기업 중에서 파이프라인을 풍부하게 확보한 업체는 무엇인지, 게다가 기술적인 위치까지 도우면 더더욱 좋겠죠. 어차피 주식은 한두 가지로 계속해서 수익을 거둘 수는 없습니다. 네, 많은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익히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 그리고 시황, 업종, 그다음에 이슈, 모멘텀 이런 부분들을 모두 다 복합적으로 보시려는 습관을 들이셔야 그런 부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서 뭐가 더 좋은지를 좀 체크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구축이 돼야 좀 꾸준한 수익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